이제 과연 이 허리가 왜 아픈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 왜 혈액 속에 기름이 많이 쌓였는지 병명에 속지 마라. 병명에 속지 말고 문제는 사실은 몸이다. 문제는 몸에 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법, 노비노 건강법의 이재동 교수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한 35년 이상 이제 임상을 하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고 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데 대해서 고민을 좀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노비노 건강법이라는 책을 또 출간했고, 또 최근에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죠. 그래서 그 비만,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비만에 대해서 내 몸 에너지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읽은 독자분들께서 건강에 대한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 또 이런 감사한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이제 그분들 중에는 뭐 진료를 위해서 이제 저희 진료실을 찾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내용을 같이 좀 공유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책을 보지 못한 분들도 사실은 대부분 병 뭐 얘기하면 병에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몸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달았고 또 거기에서 인제 어떻게 건강하게 하면 되는지를 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교수님 방송을 한번 더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병보다 몸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사실 환자분들께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병명에 속지 마라. 병명에 속지 말고 문제는 사실은 몸이다. 문제는 몸에 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질환을 제가 우리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겪는 질환을 가지고 왜 병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허리 통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인제 허리가 아프면 대부분 인제 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거 찍죠. 찍고 나면 뭐 "디스크입니다." 아니면 "협착증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인제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치료가 물론 필요는 합니다. 물론 필요는 한데 우리 한 가지 꼭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과연 이 허리가 왜 아픈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인제 허리 뭐 얘기를 하면 허리 디스크가 밀려 나왔다는 것만 생각을 해 그 상태만을 생각하는데 왜 밀려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협착증이 생겼으면 왜 협착증이 생겼는지, 협착증이 생긴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원인을 사실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고나 사실은 큰 외상이 아니면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이 갑자기 생긴 어떤 그런 병이 아니라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인제 몸이 무너지면서 생긴 결과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제 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허리의 영양 공급이죠. 우리가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또 음식을 먹어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면 허리에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허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허리가 약해지면 이 몸을 지지하는 어떤 중력이라는 이런 걸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소화가 안 되고 에너지라는 걸 충분히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사람들은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 먹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잘 만들긴 하는데 이 에너지를 우리 인체 각 세포로 보내주는 그런 순환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제 타고날 때 조금 심폐 기능이 약하거나 평소에 운동 같은 걸 많이 움직여 주질 않고 하면 몸이 정체되면서 이제 순환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몸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뭐라고 말씀하죠? 교수님 몸이 너무 평소에 너무 무겁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좀 무겁게 느껴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늘 드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구독자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애를 잠잘 때 안아보고 깨어 있을 때 안아보면 아예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거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체중의 애기임에도 불구하고 잠잘 때 안았을 때 또 깨어 있을 때 이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순환의 차이거든요.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순환이 떨어지고 애가 깨어서 움직일 때는 오히려 순환이 잘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순환이 잘 되면 가벼움을 느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순환이 안 되는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비유를 들기를 잠자는 자기의 몸을 허리가 지탱하고 있는 거죠. 허리가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적으로 중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허리 디스크가 도저히 못 견뎌서 이제 뒤로 밀려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밀려 나오면은 인제 그게 만성화되면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들고 협착증이 되고 인제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진 에너지가 잘 전신으로 돌고 하는데 여기는 일정한 어떤 생체 리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패턴. 그 에너지 제가 균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체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밤낮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대부분 아래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목 어깨가 뭉치고 또 얼굴은 뭐 달아오르기도 하고요. 또 머리도 항상 긴장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하체 쪽은 오히려 시리면서 힘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체의 에너지가 아래 위에 어떤 일정한 이 균형을 이루면서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다 위로 뭉치게 되면서 위에는 오히려 이제 뭉치면서 경직이 되고 이 아래는 오히려 부족해지면서 차고 또 다리도 시리면서 약해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 전립선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아래 힘이 없는 상황에서 위에 몸을 지탱하지를 못하는 거죠. 허리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하체가 약해지면서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에너지 균형이 깨지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장 흔히 겪는 허리의 통증 같은 경우도 평소에 에너지를 허리에 잘 보내주는지, 그다음에 그 에너지가 잘 돌아가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가벼운지, 또 에너지가 밸런스를 이루면서 일정한 어떤 균형을 잡고 있는지, 이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고 단지 허리가 디스크가 밀렸으니까 이거 밀린 신경 눌리는 거 제거해야 되고, 좁아졌으니까 넓혀야 되고, 또 아프니까 신경 차단해야 돼, 진통제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허리의 통증도 허리 자체 문제보다는 내 몸에 먹고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생성과 또 평소에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전신으로 잘 순환되느냐, 또 잠자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안정되면서 이 에너지가 아래 위에 어떤 밸런스를 이루고 있느냐, 이게 사실 허리 통증의 핵심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우리 아마 많이 겪을 겁니다. 고지혈증. 예, 고지혈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고지혈증이라는 게 뭐냐면 혈액 속에 우리가 지방, 지질의 수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이제 그 현상만을 생각하는 거죠. 피 속에 지질이 높으니까 혈액 속에 지질을 낮추는 약을 누구나 다 이제 그것만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대부분 아마 병원에서 이거 평생 먹어야 됩니다 얘기를 들으실 텐데, 그거는 사실 치료라기보다는 하나의 관리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 왜 혈액 속에 기름이 많이 쌓였는지, 그 내 몸이 어떤 문제 때문에 혈액 속의 지질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우리 몸의 관점에서 보면요, 똑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평소 소 안 되고 나름대로 손발도 차고 늘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은 충분한 단백질이라든지 음식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근육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얘기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평소에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근육이 부족해서 팔다리는 가는데 자꾸 배만 나온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근육량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초 대사율이라는 게 떨어지면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지도 않고 특히 이제 조심해서 먹는다고 과일 먹고 이런 걸 하셔도 그게 완전히 대사를 되지 못하고 그게 기초 대사율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다 복부에 지방으로 쌓이고, 지방으로 쌓이면 그게 혈관 속에 녹아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혈액 속에 지질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많이 먹는 사람이죠. 많이 먹는 사람은 당연히 많이 먹기 때문에 체지방이 많고 그 체지방으로 인해서 혈액 속의 지질이 높아지는 거고요. 또 평소에 이제 균형이 깨진 사람,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해서 호르몬 자율신경이 균형이 깨진 사람도 이 호르몬의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대사량에 문제가 생기고 지질이 생기는,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지혈증 같은 경우도 대부분 혈액 속에 지질의 수치가 높으니까 혈액 속에 지질을 낮추는 약만을 먹을 게 아니라 그게 일단은 높을 때는 먹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내버려 두면 그 혈액 속에 높은 고지질이 모든 장기에 기름이 끼면서 다 사실은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드시긴 해야 돼요. 예, 드시긴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빨리 내 몸을 바꿔서 이 약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몸을 바꾸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필요한 만큼 잘 에너지를, 근육량의 어떤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이라든지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내가 이게 잘 돌아가기, 왜냐면은 이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 정체되면서 또 체지방이 낀단 말이에요. 잘 움직이고 있는지, 또 내가 일정하게 잠을 자면서 또 평소에 스트레스 같은 걸 좀 피하면서 호르몬이나 자율신경의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근본 치료거든요.
이 근무 치료를 해야지만이 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인제 병이나 어떤 현상, 결과에 대해서만 몸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로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 결과로 고지혈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 결과로 비만이 생기는데 사람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자꾸 그 결과의 어떤 병명만 쫓아다닌다는 게 인제 문제죠.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병명에 속지 마라.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몸에 있다." 인제 이걸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염증 잡는 항암식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혈액의 생성이 안 되는 사람, 또 혈액을 잘 순환을 못 시키는 사람, 또 혈액의 어떤 잠이나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액의 퀄리티, 균형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요런 사람별로 인제 제가 대표적인 걸 하나씩 추천을 드리면 일단은 혈액이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요. 무엇보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쪼끔씩 자주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요. 또 밀가루 찬 거 이런 거 사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위가 음식을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잘 혈액의 에너지를 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하는 식품은 발효식품은 사실은 다 좋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나또라 그러죠. 청국장이죠, 일종의. 일본 청국장이라고 그럽니까? 청국장이나 나또 제가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음식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순환이 안 되는 사람, 뭐 체지방이 많고 또 늘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또 손발이 저리고 이런 사람들은 순환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몸에 체지방을 줄여야 돼.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얘기를 드린 혈관이라는 강물에 그 지방이라는 거는 그 이끼가 낀 것 같다 그랬잖아요, 강바닥에. 그 이끼를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체지방의 원인이 되는 거는 탄수화물이 과잉되면서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적게 먹어야 되고 적게 먹게 되면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위주로 먹어야 됩니다. 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음식은 어떤 게 좋으냐? 그 매운맛이어서 알리신 많이 들어가 있는 거요. 양파도 물론 뭐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늘, 부추 이런 거 사실은 이런 분들한테는 엄청 좋은 거거든요. 이 알리신이 인제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나름대로 순환이 좋아지고 혈액 응고도 막아주고 인제 굉장히 좋은 식품이죠. 대표적인 식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 혈액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은 혈액의 질이 인제 떨어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먹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일정한 시간에 먹고. 왜냐하면 리듬이 깨진 사람들이거든요. 밤낮의 리듬이 깨지고 특히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물을 많이 먹어라. 왜냐하면 우리 몸의 그 70%는 물이고요. 또 혈액에도 상당한 수분이 있는데 이 사실은 물을 이 균형이 깨진 사람들은 대부분 혈액의 점도가 특히 잠 못 자면 혈액이 걸쭉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좀 쪼끔씩 자주 물을 먹는 섭취법도 내가 한번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쪼끔씩 자주 이렇게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일정한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 아침, 점심, 저녁. 이제 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걸 하나 추천을 드린다면 산조인이 있습니다. 산조인. 이 산조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산에 나는 대추나무의 열매예요. 그 일반 대추보다 조금 작아요. 작고 동글동글하고요. 맛이 이게 신맛이 납니다. 산조인이라는 게 산이 산미가 난다 그러죠. 우리가 이게 산에서 난다고 해서 산조인이 아니라 고 산이라는 거는 신맛, 신맛을 얘기하는 의미로 인제 한자로 그렇게 산조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약재로도 많이 쓰는데 이제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이제 잠을 잘 오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알려지다 보니까 이게 요즘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이게 지금 팔리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그럴 필요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그 효능이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효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그 효능이 좋은 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능이 사실은 그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약이 필요한 거거든요. 한약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 약재들을 서로 도와주고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게 좋긴 한데 그 비싼 약 효용 대비 가격 대비 효용에 일단은 문제가 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 비용이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이렇게 약의 잘 배합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한의원 같은 데 가셔서 드실 수가 있거든요. 인제 고걸 좀 참고로 드리고 만약에 굳이 '난 그래도 먹겠다.' 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산조인은 그냥 먹으면 안 되고요. 살짝 볶아야 돼요. 이 볶아야지만이 이 산조인이라는 씨앗의 그 막이 있잖아요. 그게 인제 깨지면서
차로 끓였을 때 잘 우려나거든요. 잘 우려나고 오히려 또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초한다, 볶는 걸 초한다 그래요. 이제 볶아서 차로 이제 드실 수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암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암은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진단은 갑자기 받지만 결코 갑자기 오는 거 아니고요. 제가 지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몸에 30조, 40조의 건강의 핵심은 혈액이다. 예, 사실 혈액의 산물이거든요. 혈액 환경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잠자는 거, 이게 잘못되면 다 혈액에 만들어지고 혈액이 세포까지 가서 공급해주고 또 혈액의 질, 이 퀄리티가 떨어지면 문제가 유발된다 그랬잖아요. 그 문제가 유발되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염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염증이 이제 만성화되면 세포, 우리 30조, 40조의 세포의 0.5%는 매일 생성된다 그랬죠. 1억 5천 내지는 2억 개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 생성되는데 그 생성되는 토양이 오염이 된 거예요. 혈액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세포의 원료가 바로 생성되고 하는데 원료가 혈액인데 그게 오염되어 있으면 좋은 세포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이 오염되어 있으면 세포 생성에 있어서 DNA라는 그 복제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억 5천에서 2억 개가 생기다 보면 암세포 하루에 5천 개에서 10,000개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혈액이 정상이면 혈액 속에 면역세포가 가서 그걸 다 잡아먹거든요. 근데 만약에 토양이 오염이 돼서 혈액이라는 게 오염이 돼서 DNA 복제 오류가 생겨서 암세포 생성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혈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가서 기존에 생긴 암세포를 잡아먹지도 못하고 이러면 암이 발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은 우리 몸의 혈액 시스템의 문제다. 그 원인은 우리가 무심코 했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사실은 그게 반복되면서 혈액이라는 토양이 오염이 되고 원료가 오염이 되고 그게 반복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암세포로 발전하게 되는 거다.